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2학년 과학 2-1-3 전압, 전류, 저항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압을 V라고 하면 전류를 I, 저항을 R이라고 하면 V는 IR. 이 공식을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지금 한 10분 정도 설명할 이 내용들은 V는 IR, 이 공식, 오음의 법칙에 대한 공식의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물론 실험을 해야 더 정확하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V는 IR이라는 이 공식, 이 오음의 법칙만 알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대입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오음의 법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음의 법칙, 사람 이름입니다. 이 오음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법칙인데요.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전압의 크기에 비례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비례가 뭡니까? 전류가 세지면 전압도 세지는 거. 전류가 약해지면 전압도 약해지는 거.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똑같이 가는 겁니다. 세지면 세지고 약해지면 약해지는 거. 전류가 세지면 전압도 세지고 전류가 약해지면 전압도 약해진다는 거겠죠. 자, 우리는 전류와 전압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물론 저항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지만 말이죠. 자, 그러면 계속 볼게요. 전압이 같아도 이 그래프를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건데요. 자, 보겠습니다. 전압과 전류의 관계입니다. 자, 먼저 볼게요. 전류가 한번 세다고 봅시다. 뭐 저항이 작은 물체와 저항이 큰 물체가 있는데요. 전류가 세면 저항도 커지죠. 우선 이 파란색 선을 한번 기준으로 볼게요. 전류가 약해지면 전압도 약해지네요. 전류가 세면 전압도 세지고 전류가 약하면 전압도 약해지고. 다시 볼게요. 전압이 세면 전류도 좀 커지죠. 전압이 약해지면 전류도 약해집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건 저항의 문제입니다. 니크롬선은 저항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저항. 전압이 같아도 니크롬선의 길이에 따라서 전류의 세기가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전압이 같아도 니크롬선의 길이에 따라서, 저항의 길이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저항이 작은 물체와 저항이 큰 물체가 있겠죠. 어떤 게 니크롬선의 길이의 관계에서 보시면요. 니크롬선의 길이가 긴 것은 길면 저항이 큰 거, 짧으면 니크롬선의 길이가 짧으면 저항이 작은 겁니다. 즉 길이에 따라서 전류의 세기가 달라진다. 즉 저항의 크기에 따라서 전류의 세기가 달라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동일한 전압 보겠습니다.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 동일한 둘 다 이 지점은 동일한 전압이죠. 동일한 전압입니다. 하지만 빨간색 선은 전류가 이만큼, 파란색 선은 전류가 이만큼입니다. 자, 같은 동일한 전압인데 저항이 큰 물체는 더 전류가 적게 흐르고요. 상대적으로 저항이 작은 물체는 전류가 세게 흐르는 거겠죠. 자, 이 말입니다. 전압이 같은데 니크롬선의 길이, 즉 저항의 크기에 따라서 전류의 세기가 달라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저항이 큰 물체는 더 적은 전류가, 저항이 작은 물체는 더 센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그 이유는 물질의 종류와 모양에 따라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인 무엇 때문이다? 저항 때문이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얘기할 오음의 법칙과 일맥상통하는 저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항.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어떤 일을 할 때 큰 저항에 부딪힐 때와 작은 저항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작은 저항에 부딪히면 어떻습니까? 이 일을 좀 처리하기 좀 어떻습니까? 수월하죠? 쉽죠? 근데 큰 저항에 부딪히면 이 일을 처리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같은 전류와 전압이 있는데 저항이 센 물체면 저항이 세니까 전류가 잘 통하지 못하겠고,
어떤 물체가 있는데 같은 전압과 전류인데 저항이 작은 물체면 반대하는 힘이 적으니까 더 센 전류가 흐를 수 있겠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항이란 무엇이냐? 저항이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입니다. 저항이 세다는 것은 더 큰 방해, 저항이 약하다는 것은 더 작은 방해죠. 자, 저항은 방해 정도입니다. 저항이 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반대하는 것이, 방해하는 것이 세다. 그럼 전류가 약하게 흐르겠죠. 저항이 좀 방해하는 정도가 약하다. 그러면 이를 더 추진하기 쉽게 더 센 전류가 흐르겠죠. 단위는 우리가 옴을 사용합니다. 우리 전압의 단위는 뭐였죠? 볼트였죠.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였습니다. 저항의 단위는 옴입니다. 이거는 옴이라는 사람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업적을 기려서 단위를 옴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전압이 일정할 때 저항이 클수록 전류의 세기는 약해진다. 방금 여기서 얘기했었죠. 전압이 일정하다 하면 저항이 크면 방해하는 정도가 크니까 전류는 약해지고, 저항이 작아지면 방해하는 정도가 작아지니까 전류는 세지는 거겠죠. 그러면 전압과 전류의 관계에서 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옴이라는 사람이 발견했는데요.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지금 얘기하지 않을게요. 지금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걸 그냥 외워버리세요. 제가 아마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걸 얘기할 거라고. V는 IR이다. V는 IR. V는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다. 이 관계만 알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여기다 한번 써놓을게요. 어디다 써놓을까요? 그냥 여기다가 V는 I 곱하기 R이라고 해볼게요. 전류와 전압의 관계입니다. 전류와 전압의 관계. 전류와 전압의 관계. 자, 어떻습니까? 전류와 전압과 전류는 서로 어떤 관계입니까? 자, 보시면 전압이 세지면 전류도 세지죠. 전압이 작아지면 전류도 작아집니다. 서로 똑같이 가는 관계, 따라가는 관계. 무슨 관계입니까? 전압이 세지면 전류도 세지고, 전압이 약해지면 전류도 약해진다. 무슨 관계죠? 비례 관계죠. 이게 비례 표시죠. 비례합니다. 저항이 일정할 때 저항이 일정하다는 말은 이건 제껴두고, 저항이 일정할 때 전류가 세지면 전압도 세지고, 전류가 약해지면 전압도 약해지는 전류와 전압은 무슨 관계가 성립한다? 비례 관계가 성립한다. 자, 이번에는 전류와 저항의 관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VR이었죠? V는 I 곱하기 R. 이걸 우리 지금 이 식은 뭐를 놓고 이렇게 저항해 놓고 유도했습니까? 전압을 놓고 유도했죠? 자, 이번에는 I로 놓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V는 IR에서 I는 하면 어떻게 될까요? I는 이렇게 하면 R이 이렇게 넘어가니까 R분의 V가 되겠죠. 즉 전류와 저항은 무슨 관계더라? 반비례 관계더라. 전류가 세지면 반대로 저항은 낮아지고, 전류가 낮아지면 반대로 저항은 세지는, 똑같이 가는 관계, 반대로 가는 관계. 반대로 가는 관계인 무슨 관계입니까? 반비례 관계가 될 겁니다. 한번 볼게요. 전류가 굉장히 세죠? 높죠? 그러니까 저항은 상대적으로 좀 낮죠? 자, 이번에는 낮은 전류로 되니까 저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지죠. 여기는 전압이 낮으니까 전류도 낮고, 전압이 세지니까 전류도 세지는 같이 가는 비례관계. 전류와 저항, I는 R분의 V니까 이건 유도하면은 I를 저항으로 옮기고, 뭐 이렇게 하면요. 자, 그러면 전류가 세지면 저항은 낮아지고, 전류가 낮으면 저항은 세지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한다. 그런데 뭐 지금 이것들 전류와 전압의 관계, 전류와 저항의 관계는 전부 다 무슨 식을 기반으로 아까 아침에 오메 법칙인 V는 I 곱하기 R이라는 식을 가지고 둘 다 유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수학 시간에 뭐 저항을 옮기면 곱하기 해서 저항을 뭐 이항을 하면은 나누기가 되고 나누기를 이항하면 뭐 곱하기가 되는 거 이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 식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앞에 있는 거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 식만 대입할 줄 알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우리가 한번 풀어볼 거예요. 많은 문제를 우리가 과학을 공부할 때 제가 생각에는 정말 좋은 공부법 중에 하나는 많은 문제를 풀면서 익히는 방법도 있어요. 패턴을 익히고 공식을 익히는 방법이 있겠죠. 우리가 이제 이거를 다 풀고 이게 다 공부를 하면 많은 문제를 먼저 풀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항상 이 오메 법칙이 나왔을 때 항상 이걸 그렇게 써놓읍시다. V는 I, R. 자, 전기 회로에서 전류의 세기는 전류는 전압과 무슨 관계였죠? 비례 관계였고,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유도를 해보면 I는 R 곱하기 R분의 V였으니까 이거 무슨 관계? 분자 분모 관계니까 뭡니까? 반비례였죠. 즉 전류는 전기 저항에는 반비례하겠죠. 2번 어떤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 I와 걸린 전압 V를 측정하였더니 각각 0.5A와 5V였다. 이 니크롬선의 저항은 얼마인가? 이거는 무조건 이런 문제가 나오면 V는 I 곱하기 R,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이 식에 대입하면 끝납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0.5A 이건 뭐의 단위입니까? 전류의 단위죠. 0.5A 곱하기 5V 뭡니까? 전압의 단위죠. 5V는 0.5A 곱하기 몇 옴이냐? 얼마입니까? 5를 만들려면 0.5에다 뭐를 곱해줘야 됩니까? 10이죠. 여기에 저항값은 10옴이 될 겁니다. 학생 여러분,